저번 영상에도 제일 극혐하는 직업이 헤드헌터라고 사기당했다. 굉장히 날 무리해서 이직을 시켰다. 가지고 이상한 헤드헌터들이 너무 많아. 안녕하세요. 유엔파트너스 이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엔파트너스 유승현입니다. (2002년부터) 헤드헌터로 일을 했고요. 대학 졸업하고는 일반 기업의 전략기획실에서도 일을 했었고 또 영어 강사로도 일을 전혀 다른 일을 잠깐 하다가 헤드헌터로 일한 지 이제 20년째 됐습니다. 저는 햇수로는 3년째고요. 그 전에는 이제 일반 기업에서 한 17년 정도 일했었습니다. 사실 오늘 오기 전에 아침에 화상회의가 2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평소에 사실은 작업복이에요. 저희 작업복이고 워낙 대면 미팅도 많고 또 많은 분들과 공식적인 회의 자리가 많다 보니까 최대한 정중하게 입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원래 이렇게 입고 오세요, 대부분. 직업상 사실은 정장 입을 일이 굉장히 많기는 하죠, 우리. 그렇죠. 네. 저는 사실 방송국을 태어나서 처음 와봐가지고 좀 연예인이 되게 보고 싶었어요. 여기 상무님을 여기까지 와서 또 이렇게 뵈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막 유쾌하진 않은데 재밌게 그냥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간단하게는 기업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저희가 찾아드리는 일이고 후보자에게는 조금 더 나은 커리어 방향을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기업이 이제 필요한 인재들을 저희가 발굴하고 인재들을 채용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헤드헌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드헌터라는 말이 어떻게 생겼나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미국 대공황 시기에 생겼던 말이래요. 그때 이제 미국 경제도 굉장히 복잡했고 어려웠기 때문에 정말 좋은 인재를 찾기 위해서 생겨난 직업이라고 하고 직업 중개인은 그 전에도 있었겠죠. 근데 헤드헌터라는 말을 이제 쓴 지는 한 100년 조금 안 된 그런 상황인데 상상이 좀 되기는 하죠. 그 미드에 그게 있었어요. 이렇게 연쇄살인마인데 목을 잘라가는 연쇄살인마. 그거를 헤드헌터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진짜요? 응. 헤드헌터라는 명칭 자체가 어느 조직의 리더를 저희가 헤드급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헤드급을 이렇게 헌팅하는 거지. 뭐 머리를 자른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 헤드를 떼서 다른 조직의 헤드. 그래서 헤드헌팅이라는 이 명칭이 있는 거 아닐까? 굉장히 직관적인 단어예요, 생각보다. 맞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기업에서 근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 배경으로 좀 산업군이 정해진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워낙에 그 산업군에 대한 배경 지식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관심사, 뭐 출신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사하고 그런 헤드헌터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좀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일을 이제 좀 짧지 않게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 담당하는 분야들이 계속 좀 바뀐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에는 특히나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과 같은 그런 기술 기반의 제조업체 프로젝트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K뷰티가 굉장히 붐이었던 시절, 그 화장품 브랜드들이 하루에 하나씩 막 생기던 그런 시절에는 K뷰티 관련된 화장품 프로젝트나 아니면 관련된 면세, 유통 뭐 이런 쪽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저희 사업은 사실은 이제 시장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 특히 한국과 같이 세계 경제 흐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장일수록 헤드헌터들의 역할도 조금씩은 바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서 채용 의뢰를 하면 저희가 이제 적합한 사람을 찾아서 추천을 드리는 방식이죠. 이제 세부적으로는 뭐 조율할 것도 많고 저희가 이제 공부하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은데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봤을 때는 의뢰를 받고 추천을 하고. 저희 상무님께서 말씀 주실 거예요. 이 기업이 어떠한 뭐 방식으로 사업을 키워나갈 건지 그리고 그래서 이 포지션이 어떤 사람이 퇴사를 해서 충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스카웃을 하는 건지 등등 이런 배경들과 필요한 역량 그 다음에 어떤 배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프로젝트에 이제 착수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인재를 찾는 거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는데 이제 이직을 뭐 희망을 하시는 분들만 찾는 건 사실 아니에요. 저희가 당장 지금 이직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커리어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저희의 중요한 타겟이 되겠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여러 가지 사이트 쪽으로 이제 맞는 후보자들을 선별하는 일을 저희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 연락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무급 같은 경우는 그런 잡 사이트에 나와 있는 분들을 먼저 보고요. 그쪽에서 없으면 진짜로 그때부터는 이제 인맥 뭐 이렇게 동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관련 회사 다니시는 이제 분들 아는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혹시 아는 분 소개해 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접근도 하고. 그렇게 오픈된 어떤 정보가 있는 경우 사실 저희가 일하는데 좀 수월하긴 하죠. 그렇게 다 뒤져봤는데도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맞아요. 한번 굉장히 성공한 화장품의 브랜드 매니저를 찾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적합한 분이 없어가지고 뷰티 유튜버들 있죠. 그걸 다 봤어요. 다 보고 요즘에 뜨는 제품들이 뭔가를 봤어요.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제품 있죠. 아, 그게 저게 요즘 뜨는 건가 보다? 라고 하면서 올리브영 가서 회사가 어딘지를 찾아가지고 거기 비앱이 누군지를 구글링을 한 적이 있어요. 생각보다 헤드헌터들이요. 조금 능동적이어야 되고 많이 능동적이어야지. 상상력이 풍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딱 보여지는 그 풀을 가지고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상상외로 다양한 뭐 라벨을 막 뒤져본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찾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 소개를 먼저 하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회사명은 빼고 이러이러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좋은 기회면 좀 검토를 해보실 의사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보내면 답변들이 오시죠. 관심 없다? 드러나 보자. 아, 자기 너무 행복하다 등등 여러 가지 답변들이 와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화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 후보자들을 선별을 해서 저희가 일단은 대면이 됐던 비대면이 됐던 먼저 프리인터뷰라는 걸 진행을 하게 됩니다. 프리인터뷰라는 게 사실은 저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뭐가 필요한지도 알고 후보자 개인이 앞으로 커리어를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해도 똑같은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매치를 해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보자분들한테 저희가 시간 나면 저 좀 만나달라고 참 구걸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매번. 사실은 처음에는 뭐 시간 좀 내주세요라고 하면은 다들 바쁘시니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그렇게 좀 처음에는 고사하던 후보자분들도 일단 그런 프리인터뷰 하고 나면 나중에는 되게 만족스러워하는. 고객사에 이력서를 줄 때 사실은 저희 리포트가 앞장에 들어가요. 제일 먼저 중요하게. 내가 이지영, 유엔파트너스 이지영이 이 사람을 왜 추천을 하냐라고 했을 때 당신들이 이런 사람들을 찾는다고 우리한테 의뢰를 줬고 내가 봤을 때는 이 시장에서 이런 경쟁사에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추천을 하게 됐다. 짧던 길던 그 리포트를 꼭 포함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들어가면요. 확실히 서류 통과 확률은 높아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추천하는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뷰 한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인터뷰했는데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거기서 드랍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기업에 직접 지원을 할 때는 이제 저희가 잡 포스팅이라고 하죠. 공고에 나와 있는 정보 말고는 확인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근데 헤드헌터를 통하면 뭐 헤드헌터 나름이긴 하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이 JD에 나와 있지 않은 공고에 나와 있지 않은 정보들을 제가 이제 얻을 수가 있고 조금 더 이 포지션이 좀 나한테 맞겠다? 아니면 좀 만만치 않겠다 이런 거를 사전에 좀 알 수 있는 경우들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그런 건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후보자한테 내가 직접 지원해도 되는데 꼭 진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그냥 이력서를 전달을 해드리는 역할이 아니라 인터뷰를 통해서 이 후보자의 강점을 발견하고 이 포지션과 왜 아니면 이 기업과 왜 적합한지를 제가 정리를 하는 사람이니까 왜 맞는지 왜 더 잘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미리 분석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좀 예민한 부분 있죠. 이제 뭐 연봉이라든지 아니면 이직 중간에 좀 쉬고 싶은데 기업에서는 당장 이때 와라. 나는 좀 한 주라도 더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직접 하시기 좀 곤란하실 때라든지 내가 직접 공고를 통해서 지원하는 거 말고
좀 정말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이런 세부 사항들을 조율을 함께 하실 수 있는 파트너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헤드헌터를 100% 활용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진행 중인 포지션으로 내가 제안을 받았다 그러면 그 포지션에 대해서 정말 꼬치꼬치 캐물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정보를 요청을 하시면 되고, 헤드헌터가 사실 모르면, 저도 이제 모르는 정보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에 문의를 해서라도 그 정보는 다시 전달을 드려요. 그래서 무조건 정보를 많이 득하실 것, 그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저도 사실 헤드헌터한테 연락 받아본 적 있거든요. 전 지금도 얼마 아 진짜요? 전에도 지금도 받았어요. 와요? 얼마 전에도. 좋겠다. 나는 이제 안 참 와요. 젊잖아요. 일단 가장 좀 더 이상 대화를 진행하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가, 저 같은 경우는 저 어느 회사의 어떤 헤드헌터인데 제가 지금 어디서 일할 이걸 찾고 있는데 하실래요? 이렇게 딱 물어보는 그런 경우 되게 많지 않아요?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내가 누굽니다. 근데 당신이 이러한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포지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강점이 이게 맞기 때문에 연락을 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사실 그만큼 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락을 한 거잖아요. 근데 글쎄 이력서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약간 지원해 보실래요? 약간 이러면서 연락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근데 많아요. 그게 많은 분들이 헤드헌터의 연락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런 어떤 접근 방식 때문이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 그냥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쫙 뿌려서 걸리는 사람을 다 이렇게 뭐 연락을 하는 느낌?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작살로 물고기 잡고. 그러니까 하나를 타겟팅해서 잡는 게 아니고 진짜로 어망 같은 거를 쫙 뿌려서 그냥 걸리는 대로 다 어떻게 죄송해요. 정말 어망을 그냥 이렇게 쫙 뿌려가지고 그냥 걸리는 대로 걸려라. 나는 다 연락을 해보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동종업계 사람으로 좀 되게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만약에 잘 안 됐어요. 그럴 때 이렇게 좀 잠적하시는 헤드헌터들이 좀 맞아요. 많다고 저도 그러거든요. 경험한 적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것 때문에 좀 불만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고, 공통점은 있어요. 다 커뮤니케이션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상한 헤드헌터들이 너무 많아. 이 업계를 대변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너무나도 빨리 급성장을 한 산업군이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헤드헌터까지도 아니고 그냥 정확하게 일을 하는 헤드헌터를 양성하기에는 시간이 좀 짧았고, 지금 환경 자체가 너무나도 진입장벽이 낮아요. 솔직히 이 업계 자체가 조금은 더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고, 저처럼 아니면 이사님처럼 이 일을 그래도 풀타임으로 진심을 다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헤드헌터한테는 하나의 프로젝트에 불과하지만 사실 후보자분들한테는 이게 인생이 커리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좀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좋은 경험을 좀 선사해드리고 싶네요. 뭐 제가 이 헤드헌터 일을 잘해서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좋은 헤드헌터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일단 실무분들은 헤드헌터를 통하지 않더라도 지금은 이제 이직하실 수 있는 이제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본인들이 직급이 점점 더 올라가게 되면 헤드헌터를 꼭 통해야만 이직을, 좋은 포지션으로 이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와요. 그래서 헤드헌터한테 지금부터 선입견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시각으로 헤드헌터를 보시고 얘기도 이제 들어가면서 미래를 이렇게 같이 설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안 좋은 경험을 한번 하시게 되면 이게 그 직업 자체 아니면 산업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실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드헌팅 시장도 정리가 어느 정도는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 시장이 지금 어떤 좀 지나가고 있는 과도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너무 선입견 없이 좋은 기회로 같이 편안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